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거래일이죠, 6월에. 오늘은 어떤 키워드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S 이지원 대표,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이야기 중심으로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광물도 살짝 이야기해보고요. 일단 헤드라인에 걸려있는 이야기는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 요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오늘 급등, 그리고 지금 위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와 이슈의 무게감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한 대표님께 요 첫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관련주가 오늘장 히어로 종목이 되나라는 생각 시초가 부근에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뉴스의 방향성과 함께 오늘 지금의 관련주의 위치 먼저 분석 받아보고 싶어요. 일단 이제 무선 충전이 허가제에서 7월부터 인증제로 바뀔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도출됐고 이 뉴스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갭상을 좀 비교적 크게 하면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대부분은 윗꼬리를 달거나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무선 충전 허가제가 인증제로 바뀐 것은 분명하게 이제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전에도 허가제라고 해서 생산을 못했던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할 만큼 생산은 다 했고 이 부분이 뭐 크게 장벽이 되어서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큰 장벽이었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게 반짝 테마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은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종목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면 오히려 차익 실현 기회로 많이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만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관점에서는 대표님 어떻게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충전 시설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환경, 그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된다는 건데 이 인프라가 아쉽다, 이게 약점이다라는 지적들이 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분위기 전환점도 되기 좀 힘들까요? 일단 이제 분위기 전환이나 장기적으로 롱텀하게 봤을 때 이 부분이 과연 당연히 전기차 확산에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충전 시장의 확대가 긍정의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로 연결되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얼마큼 이제 기여를 하겠냐라는 부분은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이 과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테마성 이슈로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인프라 확충이 분명히 하나의 우호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실적과 연관되거나 혹은 섹터 자체를 레벨업으로 만들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앞으로 아마 이런 그 제도적이나 법적인 부분의 변화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때마다 아마 정책 관련 혹은 테마성으로 주가가 좀 들썩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주가를 근본적으로 레벨업 시켜주냐라는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은 그렇게 롱텀하게 레벨업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충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본부장님께도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 저희 전기차 무선 충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크게 지금 움직이는 쪽이 없습니다. 그럼 궁금해요.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분위기가 하루 올랐다가 좀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답답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어떤 결의 뉴스가 나와야지만 방향성이 달라지고 이걸 바라보는 시장의 투심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뭐 2차 전지에 한해서라면 일단은 지금 좀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좀 다소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정부의 정책 발표라든지 뭐 큰 수주 계약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선반영으로 다 계산이 되어서 밸류단을 좀 레벨업을 시켰고 거기에 따른 좀 이미 주가에 반영들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충전소 쪽은 저는 좀 다소 아쉬운 게 제가 지난주에 같은 이슈로 나올 때 사실은 인프라가 먼저 돼야 되는데
좀 거꾸로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법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허가에서 인증제도로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지만 지금 이제 얼마나 초고속으로 충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난번에도 같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이 전기차에서 충전하는 그 금액과 지금 이제 가스 차량의 충전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전기차 쪽이 더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수요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욱더 사실 좀 주가의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이런 자동차 출하량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개화기가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속도가 지연이 될수록 사실 이제 충전이 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차에 대한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완성차들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차들을 줄이고 결국엔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지금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부족하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해당 좀 섹터에 좀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실적적으로 엄청나게 큰 뭐 대규모 이런 수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또 유명한 기업들과의 MOU 이런 이슈들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기존에 없던 이슈들이 좀 생겨야 이 관련된 섹터에서 좀 강세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성장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조금의 이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이슈를 확인하고 진입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은 앞서 겁나서 못 사셨던 분들은 조금씩 모아갈 그 시점도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기존에 좀 상승력이 크게 나왔었던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약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LG화학이라든지 엔솔같이 좀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군들은 좀 분할로 접근하는 건 충분히 용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2차 전지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되려면 결국엔 양극재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쪽은 너무나도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죠. 그러면은 그 해당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약간의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타이어 쪽이라든지 아직 좀 위치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좀 이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오히려 조금 분할 매수 해보시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뻗어 나가야 되네요. 타이어 쪽도 볼 수 있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라는 조언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벤트 안고 있는 쪽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아스코가 현재 시간으로 2일 곧 개막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짝에서 바이오주가 좀 들썩이고 있어서요. 그 이야기 필두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대표님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스코 시장이 올해는 뭐 이렇게 학회 모멘텀을 강하게 받으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많지 않은 듯한데 아스코는 좀 다를까요? 오늘 분위기를 모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대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요. 이후의 추이에 대해서 전후로 좀 저희 관심 가져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주춤한 상태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 기조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대형 제약사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약을 거의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공통된 사항인데 팬데믹 이후에 신약 출시가 몰리는데 그게 대부분 올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미국도 우리도 유럽도 지금 공통된 현상인데 우리도 대형 제약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혹은 유한양행 혹은 세트리온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신약 모멘텀이 좀 몰려 있고 이런 현상은 미국의 일라이 릴리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현상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 비슷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의 제약 바이오의 하두는 지난번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팬데믹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나 혹은 백신 관련된 기업이 아니라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EPS 상승과도 상당히 연관이 좀 되어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그 종료학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신약 모멘텀 때문에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조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몇몇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참가하는 기업들 대부분 보시면 대부분 임상 초입 혹은 일상 이상이 대부분이고 혹은 물질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초창기 임상 초기 단계의 제약회사들이 많습니다. 여기
여기서 지금 현재 삼상 이상 혹은 신약 출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그렇게 이번에 참가한 업체들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참가하는 기업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약 모멘텀이 지금 과시화되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 셀트리온이나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오히려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트에 나온 기업들 하나만 좀 체크 받아보고 싶어요. 대표님, 지금 참가 기업을 저희 정리해서 들고 와 주셨는데 어떤 기업은 맨 뒤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 있는 쪽에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는 관점이실까? 어떤 종목의 뒤에 동그라미가 붙은 거라고 저희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특별한 붙었다기보다는 최근에 가장 이제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분야에서 임상 결과가 좀 과시화되고 있다라는 쪽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상품화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학회 참석한 기업들 중에서 조금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고, 보시면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어느 정도 혹은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 위주의 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조금 더 저기서 옥석 가리기를 하실 수 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기대감보다는 바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축약돼서 본다면은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아스코 모멘텀보다는 대형 제약사를 보자, 실적을 보자라는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종목 AS를 여기 좀 밟고 갈게요. 4월에 주셨던 셀트리온 이 종목입니다. 저희 두 자리 때 지금 수익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 바로미터 역할도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이어갈 것이다, 모멘텀을 계속 끌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저희 봐도 되는 걸까요?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좀 장기간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은 종목들이고,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꽤 상승을 했고, 1차적으로 이제 직전 고점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면은 이 근처가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구간이 될 것이고, 장기로 보신다면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겠지만 적어도 20만 원 이상대까지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경영상의 문제나 경영진의 문제가 좀 불거졌지만, 지금 현재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앞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상 임상 결과 지금 기다리는 그 부분도 있지만 출시가 되거나 혹은 출시가 임박한 그 제품들도 꽤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적어도 20만 원대 이상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봤고요. 마침 이 섹터에서 AS 종목이 또 있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 이 AS 종목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코 참가 기업이기도 하고요. 모멘텀을 좀 안고 있습니다. AI 키워드까지 안으면서 시장의 중심에서 최근에는 벗어난 적이 없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루닛 이야기 시작해보죠. 대표적인 본부장님의 종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세 자리 때 136% 최고가 기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 이 종목입니다. 아스코 모멘텀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시는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아스코 모멘텀 비롯해서 어떻게 지금은 방향성 잡아야 되는지 AS도 같이 받아볼게요. 사실 이전에도 이제 고가 부분에서 좀 리뷰를 드릴 때 해당 종목은 루닛 인사이트에 대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AI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초록도 16개나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또 지금 시세가 전혀 죽지 않았거든요. 오늘이 고가 기준 날이었고 조금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5일선 타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내년 후년 넘어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좀 폭발적인 실적의 가시화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했었던 회사들의 재계약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스코뿐만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될 것이고, 단연 뭐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기업들은 해당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의 이목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실적에서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또 개발적인 모멘텀도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 초까지 기대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점에서도 이절보다는 조금 더
이런 흐름들을 좀 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키워드로 바이오,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까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본부장이 가장 매력도를 높이 지금 자리에서 본다면 어느 쪽일까요? 루니 쪽만, 그러니까 AI 키워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한 달이 건너가서도 지금 아직 모멘트 남아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뭐 의료기기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토픽도 의료기기에서 또 뽑아왔거든요. 아, 힌트 주셨네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해당 종목군들이 여전히 52주 신고가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섹터는 특히나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4위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엔비디아가 미국장에서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장의 영향을 오늘 반도체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조정 시작 국면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본부장님과 이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가던 종목에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랑 안 가던 종목에 조금 가다가 브레이크를 걸렸을 때의 그 시선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매 관점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일단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반도체 랠리 이전에 모아가기 하셨던 분들 아니면 그 랠리 초입에 좀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 조절이 있을 거라면 지금 어느 정도 챙기는 전략이 좋을지 지금 자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이 될까요? 사실 이제 HBM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유하셨던 분들께서는 충분히 지금 한 번 정도는 수익화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소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게 기판이랑 연관이 돼 있거나 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분출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 번 정도씩은 좀 접근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그 외에 이제 좀 바닥권에서 이제야 반도체 턴어라운드라든지 DDR5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생산형 AI를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좀 기대감이 생겨서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좀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특히나 노광 장비 쪽이라든지 식각 쪽,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특히나 이제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에서 이제야 역배열에서 정말 오랜 기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바뀌는 차트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과거보다도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좋아졌죠. 이전에는 재고적인 부분에서만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DDR5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은 쪽에서는 굳이 물량들을 정리하실 필요는 전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강력하게 분출된 부분에서만 약간의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 익절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간의 흐름과 함께 지금의 위치를 종목별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일단 해드리고요.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재원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포인트는 아직도 괜찮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략해도 되는 건지 미국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주를 접근하는 전략은 이제 크게 모멘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2분기가 반도체가 실적이 바닥일 것이다, 재고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이 바닥론으로 접근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EPS가 대거 상향 가이던스가 조정되면서 여기서 불어닥친 이제 AI 생성형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적으로 구조적으로 EPS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멘텀은 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의 급등은 조금 이제 과열적인 부분이 과열권에 들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그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승폭이 컸는데 이 ABEC과 H100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게 분명히 EPS 상승을 이끌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정책을 보면 이 H100에서 공급받는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의 편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CEO인 젠슨왕의 그 모멘텀을 그 멘트를 좀 보면 삼성전자에서와의 그 다변화 전략이 분명히 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DDR5-2에 관련되어 있는 공급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아마 6월을 넘어가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이 H100과 관련된 부분에서 DDR5-2에서 충분히 공급과 관련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단기 가열권에서 H100을 기반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대형주 위주의 실적 바닥론이나 재고 바닥론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정도에서 분할로 조금만 비중을 줄여주셨다가 또다시 이번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비중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비중 조절만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반도체주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로 DDR5 교체 이걸 보시는 거라고 저희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네. 그 생성형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A100에서 이제 H100으로 이관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H100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공급되는 반도체가 DDR5-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 생산에 약간 차질이 빚어져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량이 기존 반도체 공급량의 예를 든다면 4배 정도 가격은 3배 정도 뛰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급했던 전체 매출에 우리가 수치적으로 본다면 12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분명히 EPS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레벨업 기회는 분명히 된다. 다만 이 공급의 구조에서 지금 하이닉스에 몰려 있는 게 아마 하반기로 넘어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어느 정도 양분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반도체는 긴 시각으로 봐야 되는 섹터라는 점 감안해서 전략에 대한 힌트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요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볼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엔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플러스 SM 관련 이슈 같이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에 나온 내용 먼저 커버하도록 할게요. 엑소의 백현시우, 시우민 첸, SM 떠난다, 통보. 요 소식에 SM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시황 기사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본부장님께 요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과한 건지 그리고 이 이슈와 맞물려서 내리는 게 맞는지 일단 그 파란불의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주력 아티스트의 이탈이 발생을 할 때는 사실 조금 엔터사들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로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8년차, 7년에서 8년차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부분을 굉장히 좀 시장에서 집중해서 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 JYP가 트와이스에서의 재계약이 잘 성사가 되는지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재계약 부분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글로벌 파급력이 생길 수 있는 아티스트이면일수록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사들을 좀 선택을 할 때 이런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재계약적인 리스크가 없는 쪽을 사실 선택하는 것이 좀 상당 부분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신규 라인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빠르게 이제 아티스트들이 다시 컴백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계약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심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브가 이 BTS 관련된 군대 이슈로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사실 네. 하락을 좀 주도했었던 거는 뭐 거기에 좀 어느 정도는 같이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건 하이브거든요. 사실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우상향했었던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 개별적인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엔터 산업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항상 엔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JYP를 토픽으로 정말 오랜 기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JYP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단 사업 구조가 음반, 음원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요. 또 아티스트에 대한 재계약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오너인 박진영 씨도 딱히 이벤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구조에서 가장 깔끔하고 이런 산업에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산업 자체를 좋게 보는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이제 라인업이 돼서 사실 출시했을 때 이런 글로벌 파급력과 최근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피프티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빌보드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BTS를 지나면서 굉장히 좀 파급력이 강해졌다라는 점, 그리고 현지화를 통해서 지금 만약에 이게 흥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엔터 쪽에서는 지각 변동이 좀 강력하게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그러면은 지금 SM을 살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증권사에서 보는 시각을 보면은 SM을 기업 분석할 때 엑소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과거에도 동방신기 탈퇴도 있고 남자 아이돌의 탈퇴를 경험한 바 있는 SM인데 그때 바닥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인가란 질문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서 위치가 많이 높은데 SM이 오히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 괜찮다고 보시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문 드리고 사실 싶어요. 저는 오늘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3거래일 이상은 좀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고 나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개 매수로 일단 주가가 2번이나 좀 슈팅이 나왔었던 물량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굵직한 게 여러 개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사실 이제 이런 층 자체가 약간의 좀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SM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공개 매수에서 좀 후발로 들어갔었던 물량들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엔터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감들이 좀 상당히 없죠. 그래서 오히려 위치 에너지는 조금 더 높지만 오히려 그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아랫자리에서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일단 주가의 위치를 다지는 거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복합적인 재료가 나와서 이지원 대표님께도 엔터주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엔터가 워낙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슈몰이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개별 변동성이 나와서 이런 자리에서 고민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시선도 알려주세요.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일단 구조적으로 성장은 계속해 나갈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고, 그 섹터에 어떻게 보면 그 순환매로 올라가는 그 섹터에 엔터도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JYP가 가장 이제 최선호 종목이라 좀 생각이 되어지고,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밸류가 상당히 높지만 지금 엔터주의 투자는 가치에 대한 그 밸류보다는 이익의 성장성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익의 성장성은 JYP가 가장 높고 그다음 이제 YG엔터, 그다음 이제 SM손이기 때문에 밸류보다는 이익의 성장성을 쫓아서 들어가는 투자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JYP나 YG엔터는 워낙 이제 가격이 급등을 좀 했고 지금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권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SM이 대한 투자로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뻔했는데, 오늘 이제 엑소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고, 여기 엔터는 분명히 구조적으로 성장하지만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역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슈가 있긴 했는데 큰 틀에서는 엔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두 분 모두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볼 시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어떤 키워드 올라와 있을까요? 리콜, 노조, 여러 가지 이슈가 얽히고 설켜 있는 곳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완성차에 대해서도 수급이 이쪽을 최근에 반도체로 몰리면서 향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커버 시작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사실 저희 노조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노이즈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뭐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일 때는 빌미가 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조정은 너무 이제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해왔던 부분은 일단 어떤 테마나 이슈나 모멘텀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맞췄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대거 그러니까 레벨업을 할 만큼 수급이 급격하게 크게 몰려왔던 데가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노이즈에 따라서 조정은 나올 수 있고 그 조정에 따라서 가격적인 하락폭은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면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런 그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만 조금 하시면서 이게 좀 벌어지면 비중 줄였다가 다시 지지할 때 비중 늘리는 전략으로 좀 장기적으로 반도체하고는 이 두 섹터는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석 연료차에서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도기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이전과는 좀 다른 포지션을 분명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에서 도요다를 넘어섰고 글로벌 전체 완성차 기업에서 4위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현대차와 기아가 이전과는 좀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과정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현대차나 기아는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 노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결국 이 노조의 그 자동차 노조는 이 이슈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누냐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가장 많이 났을 때 항상 노조 문제가 가장 첨예한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때가 노조 문제가 나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가 사실은 지나고 보면 매수 기회였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물론 여기가 단기 목표가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적어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좀 길게 가져가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성장에 밟아줘서 거의 2차 전지 이야기가 많이 했었는데 자동차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고 계십니다. 키워드들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의 원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까 해서 밑에 원고를 봤는데 제가 아까 바이오 하면서 AS 하지 말까 그랬나 봐요. 관련된 종목이 또 올라와서요. 저희 삼성전자 AS와 함께 오늘의 원픽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오늘 이제 그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좀 전에 이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 삼성전자 접근을 물론 이제 AI에 관련된 부분 이 과열은 분명히 시키고 갈 겁니다. 그럼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그거를 좀 안고 실적 2분기 실적 재고 바닥론을 놓고 본다면 지금 반도체는 EPS 바닥이 올 2분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거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지나고 보면 오히려 1분기, 2분기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길게 단기 목표가보다는 좀 장기 목표가에 근접할 때까지 좀 길게 가져가자 말씀드리고 이 제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약 모멘텀 있는 대형 제약사들 반도체와 대형 제약사들과 자동차는 좀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주셨을 때 셀트리온 목표가 22만 원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정이 있는지 목표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22만 원 이상으로 좀 잡고 가고 있고요. 그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까봐 네. 단기로 좀 짧게 끊어가겠다라고 하면 목표 가격을 20만 원으로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분할로 익절하더라도 좀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22만 원까지 바라보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목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본부장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서 종목 고르셨을까요? 네, 저는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가격이 한번 상승력이 나온 이후에 거의 한 3달 이상을 좀 박스권을 만들면서 좀 물량을 응축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디어 이제 좀 박스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좀 기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기업 중에 하나고 뭐 레이저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조금은 감소를 했습니다만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순이익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제 뭐 여러 지역에서 좀 변동성이 생겼습니다만 유럽에서는 좀 빠졌지만 미국 지역에서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미국 지역이 해당 부분에서는 뭐 메카죠. 그래서 그 부분의 성장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뭐 증설 확대에 대한 이런 이벤트라든지 부품 관련
관련된 이런 매출된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증권가의 목표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1차로 33,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주가는 우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매수는 25,000원에서 26,500원까지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2,000원으로 하단 깨지면은 일단은 좀 이탈해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늘장 랭킹5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L 이지원 대표,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